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네,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가 출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약서를 받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이 표준계약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표준계약서 한 5, 60쪽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표준계약서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렇군요. 사업자에 비해서 약자 입장 있는 저작권자, 작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네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 표준계약서가 제일 쉽게 쓰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강의를 마련한 취지는 한번 같이 쭉 쉬운 말로 이 계약서를 읽어보시면 네네. 아무래도 이런 계약하시는 분들이 꼭 그 계약서로 체결을 안 하시더라도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해야 될 경우가 있단 네, 말이에요. 이게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계약서죠. 네네, 또, 그렇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웃소싱, 외주 네. 용역물을 네. 납품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네. 무조건 이거를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저작재산권 양도를 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네. 그때 그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표준계약서 내용을 예.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니까요. 양도계약서지만. 예. 네네. 예. 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입니다. 네. 과연 내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상황을 대충 보면 네. 임동호 작가님이란 분이 C 출판사로부터 어떤 저작물을 만들어가지고 양도해달라 우리 저작권을. 네. 이게 간단한 팜플렛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번역 같은 걸 수도 있고. 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쓰는 계약서인데요. 네. 이 강의는 제가 요 강의를 하는 2023년에 표준계약서 갖고 저희 의견이라거나 뭐 설명을 담은 거라서 공식적인 그런 가이드는 될 수 없고요. 네. 그런 관련 계약 체결하실 때는 꼭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표지 부분은 이제 저작자 표시, 저작권자 표시, 뭐 저작물 표시, 저작물 내용 개요 이런 게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는 저작 재산권자가 양수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서다. 네. 자, 이 계약의 목적을 보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및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예.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이제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게 뭐 제일 유명한 사건이 구름빵 네, 사건이겠죠. 그렇죠. 예. 백희나 작가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네. 똑바로 아셔야 또 네.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길 테니까요. 네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물론입니다. 양도를 네. 해야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잘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저작권 양도,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이니까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특이하게 없는 때는 이차 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차 저작물 작성권이란 건 그 원작 갖고 뭐 영화를 만든다거나 네. 뭐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거고요. 등록, 제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휴와 종료 이런 것들을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등록을 하면 특히 양도는 등록을 해야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다. 네네. 양도를 해도 네. A한테 양도를 하고 또 B한테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효력이 네네.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제 유효하게 권리를 갖는 겁니다. 네네. 2차 저작물,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이다. 원저작물 내용을 유지한 채 변형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러니까 뭐 신과 함께 만화가 있으면 신과 함께 영화 이거죠. 그렇죠. 네. 저기 인격권이란 것은 제작자의 인격권,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거는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양도는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양도를 해도 분쟁 조정은 뭐 저작권위원회 같은 데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고요. 자, 저작재산권의 양도. 예,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 별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합의해서 정한다. 예, 뒤에 보면 이제 특약상 쓰게 돼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별도 계약서를 쓰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복제권, 공용권, 공동소지권 이렇게 쭉 지분권이 써 있고 네. 여기다 뭐 동그라미 X를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다음 뭐 네네. 일부 전부. 네. 예. 그래서 저작권 양도가 뭐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기간도 정할 수 있고 네. 지역도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잘 고려해서 나눠 놓은 것 같아요. 네. 저작권 양도 등록 저작권법에 따라서 양수인은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양수인이 양도 등록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서류를 교부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된다. 예. 등록을 해야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중양도 같은 경우에 네네. 당연히 양도하는 마당에 협력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네네. 자,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양도 이후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 계약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미 양도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중 계약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네네.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이거 네, 하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당연히. 네네. 예. 양도 유효 기간 및 지역 등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몇 년간 양수인이 계속되며 무슨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 다시 귀속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조항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도라는 게 그 영구 기한 없이 양도하는 네. 게 보통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이제 해설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거 해봤습니다.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였는데 10년 기간을 정해서 양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기간 동안 사업해봐라라고 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의 경우는 오히려 기간 제한 없는 경우가 많고 네. 그 해설서를 보면 그 경우에는 조항을 삭제해라 혹은 연구하다고 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뭐 지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대한민국 지역에서만 양도하겠다. 이런 거는 다 저작권법 다 유효한 걸로 당연히 그 통설적 견해가 그렇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변동에 따른 책임. 저작재산권자는 계약 이전에 제3자에게 질권 설정을 했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했거나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서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보증 조항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양수인이 양도 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하거나 양도 대상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보전 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손해는 양수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예. 네네. 그 양수인이 양도 받은 다음에 네네. 기간을 정한 경우에 예. 그걸 또 양도를 한다거나 네. 또 이렇게 뭐 이용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계약 기간 끝났는데도 완전한 권리가 못 돌아온다. 네네. 그때 이제 책임을 진다 이런 네네. 취지입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근데 여태까지 보통은 기간 제한 없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겠죠. 네네. 예. 그러면 이 조항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네네. 완전 원고의 양도 저작재산권자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양도 대상인 저작물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 완전 원고를 양도해야 된다. 네. 완전 원고에 따른 판단은 합의에 따라야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해지된 것을 본다. 네. 자 이제 6개월 안에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갖고 온 걸 보니까 출판사가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된다. 못 받는다. 작가는 아니 그게 어때서? 당연히 받아라. 서로 이제 완전 원고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은 그냥 해지된 것을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예. 자, 구조. 저작물의 내용의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네, 그리고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예. 네. 1항은 저작물 내용이 남의 걸 베낀 게 아니라거나 네. 저작권 침해 같은 게 한 게 아니라는 거를 네네. 당연히 보증한다 이런 네네. 취지인데 지금 예전에 한 번은 그 이조항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도 받아왔어요. 근데 그래요? 네네. 네, 작가분이셨는데 네. 근데 저작권이는 약간 딴 권리랑 다른 게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의거성이 있고 네. 이제 실질적 유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남의 걸 완전히 보고 베낀 게 아니라면 우연히 그게 남의 거랑 같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저작권 침해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보통 당연히 들어가는 조항이니까 이런 조항까지 너무 이렇게 경계심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그런 특허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그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사정이 그래서 해외 특허에 해외 라이센스 계약 같은 데서는 이런 조항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특허의 유효함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저작권은 이런 조항이 들어가고 이건 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 항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온 조항인데 표준계약서에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는데 사업자가 무조건 이걸 설명해야 된다. 설명 안 하면 효력이 없다. 계약이 완전한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건 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조항은 사실 별로 네.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계약은 이제 표준 계약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네. 일종의 이제 약관처럼 설명 의무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표준 계약서에 비해서 이 양도를 다룬 이 양도 계약서 같은 경우는 예.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긴 그러네.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양도 계약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말도 많거든요. 백희환 작가가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뭐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고 네네. 설명에는 뭐 아마 그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출판 계약하는 걸 생각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이런 네. 자, 10조 저작 인격권의 존중.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존중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이용 연원을 적극 표시를 해야 된다. 앞에서 봤지만 저작권 양도라는 게 저작 재산권만 양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저작 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한 계약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양도를 해도 양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 양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네. 원래 만든 사람의 성명 표시권 적당한 방법으로 성명을 써줘야 된다. 그다음에 양수인은 지작물을 홍보 광고함에 있어서 제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해서 안 된다. 예. 양수인은 계정 및 증보 등 수정 또는 증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저작자한테 알려야 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완전 원고에 임의로 양수인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동일성 유지권이죠. 네네.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거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굉장히 좀 넓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만 임의로 이게 만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예쁘게 한다고 고치는 것도 안 되고 원칙적으로 그 강의를 일부 잘라가지고 편집 같은 거 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거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비용의 부담. 이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 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판매에 따른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네. 예.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 그 웹툰 같은 경우는 저작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가 일부 부담해 주기도 하고 네네. 3D 모델이나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렇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창작에 필요한 비용은 창작자가 부담하고 네네. 그걸 사업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게 보통 룰인 것 같습니다. 네네. 12조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및 선급금. 양수인은 제2조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얼마를 지급한다. 저작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완전 원고를 인도받는 날로부터 며칠 내에 지정을 계좌를 통해서 지급해야 된다. 양수인은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얼마를 주고 이후 지급할 양도 대가에서 공제한다. 이거 아까 좀 이상하긴 해요. 이거는 몇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네. 1항 보면 일시불로만 돼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그게 좀 유감이고 실제로는 이제 계약과 잔금 이렇게 네. 나누지 않습니까? 최소 2번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거니와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꼭 이렇게 일시불로 안 하고 로열티 방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그 지금 이제 저작권법 개정안 추가 보상 청구권 올라온 것도 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뭐 프랑스, 독일에서 문제되는 게 일시불에 의한 저작권 양도예요. 네. 사실 이제 구름빵도 그랬고 예컨대 1,000만 원으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로 끝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작권법 개정안의 추가 보상 청구권도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게 너무 잘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일금 얼마로 하지만 말고 사용료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인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걸 좀 하면 어떨까? 네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3항도 약간 이상한 게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설명을 보니까 해설사를 보면 성금 얼마 주고 나중에 또 얼마를 주라는 식이긴 하던데 네. 굳이 이걸 뭐 성급금하고 공제한다 이렇게 써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성급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안 써 있네요. 뭐 그 협의하는 게 금액이겠죠. 네네. 근데 저는 약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꼭 일시불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저작권 개정안 그 추가 보상 청구권도 비례 로열티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그 문제 안 된다고 현격히 낮지 않는 한 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네. 그 양도하는 거 좋아요. 양도하는 거 좋은데 잘 되면 나도 뭐가 생겨야 좀 의미가 보람도 있을 테니까 네네.
그래서 그건 약간 유감입니다. 네. 자, 이 12조 내용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거. 특약에서도 또 바꾸면 되죠, 뭐. 특약에서 그렇죠. 인쇄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양수인은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 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모든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 계약서가 좀 약간 그 양도 기간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연구 무한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필요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계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 같은 거 이용 허락을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원고 등에 반한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원고 및 기타 자료에 반환을 물치지 않는다. 이거 약간 특이하죠, 그렇죠? 보통은 반환한다가 원칙인데 이건 양도 받는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마당에 원고 받았으면 그걸 뭘 돌려주냐 이런 것 같아요. 특약을 물론 할 수 있는 거죠. 자, 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얼마 이상의 기간을 정해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계약의 원칙적인 그 조항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은 이제 성범죄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해서 새로 든 조항 같고요. 성희롱 피해 등의 구제. 15조 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및 계약 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희롱 등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 활동 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성희롱을 당해서 계약 해지도 있지만 그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신고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이거 그냥 알려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계약 내용의 변경.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및 계약 해석 원칙에 따라서 해결한다.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자, 분쟁의 해결. 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 이러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제기된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어떤 법원으로 서로 정하면 되겠죠. 특약사항으로 2차 약정을 작성권 포함할 거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조정이 잘 안 되더라도 서로 양방이 합의해야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저작권위원회 조정위원들이 되게 그 명망 있으신 분들이라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또 실제로 그분들 말 들으면 분쟁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출판 분야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계약서를 같이 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양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무한대로 영구적으로 양도를 하지만 기간을 정해서 양도할 수도 있다는 점. 오히려 이 표준계약서 기간을 정해야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근데 실제 모든 창작자가 자신의 그 창작 과정에서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권리를 일부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계약을 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도 자체가 뭐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건만 하나 그리는데 누가 500만 원을 양도하라 그러면 저는 얼씨구나 양도할 것 같아요. 문제는 결국 돈이군요. 그렇죠.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일시불에 의해서 저작권 양도하면서 잘 몰라서 양도하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그냥 양도하게 되는 경우 아주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약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표준계약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광수였습니다. 이영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